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영상을 통해 만나 뵙게 되어 무척이나 반갑습니다. 우리 대부분은 하늘을 나르는 비행기를 타고 세계 이곳저곳 여행 가는 꿈을 간절히 바라곤 합니다. 특히 비행기 안에서의 기내식과 영화 및 음악 감상은 지상에서 느낄 수 없는 아주 색다른 경험을 할 수가 있겠는데요. 비행기를 타고 있는 것 자체만으로도 즐거운 일이 아닐 수 없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비행기 안에서 맥주 마시는 것을 무척이나 좋아하는데요. 설레이는 여행에는 늘 비행기를 떠오르게 만듭니다. 이렇게 비행기는 인간이 가지고 있지 않은 능력, 하늘을 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지만 전 세계를 뒤엎은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몇 해 전부터 하늘길은 무참히도 막혀버렸습니다. 여행객이 끊어지면서 여행회사와 같은 전방업체들은 속절없이 무너져버렸고, 이로 인해 비행기를 띄워야 사업이 되는 항공사들은 깊은 나락으로 추락했으며, 항공사들의 연이은 실적 부진에 항공기를 제조하는 기업들까지 끝없는 위기에 내몰리게 되었습니다. 특히 국내 이스타 항공과 아시아나는 코로나 위기로 경영이 어려워져 결국 다른 기업에 인수되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백신 접종률이 올라가면서 이제 코로나와 함께 시대로 전환될 조짐과 함께 다시 여행업과 항공업은 접었던 날개를 재차 펼치기 위해 준비를 하고 있는 듯 합니다. 코로나 이전 몇 년 전 과거의 항공업 쪽 업황의 특성을 살펴보면요, 비행기가 굉장히 대형화되는 추세였습니다. 그 그림과 같이 에어버스의 A380 기종은 역사상 그 유래를 찾기 힘든 특대형 항공기의 등장을 알렸지만 그 인기는 그렇게 오래 가지는 못했습니다. 바로 경제성 등 여러 이유가 있었겠지만 결정적으로 그 저가 항공사라는 LLC들의 경쟁력이 높아지면서 점차 비행기는 대형화에서 실속이 있는 중형 사이즈로 발전하게 됩니다. 그림에서 보이는 보잉 737 맥스 기종이 가장 대표적이라 할 수 있겠는데요. 경제성에 있어서 경쟁력을 극대화함에 있어 2년 전까지만 해도 시장에서 그 수요가 최고점에 위치한 항공기 모델이었습니다. 국내 저가 항공사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가장 인기 있는 기종이었지만 안타깝게도 항공기 통제 소프트웨어 결함으로 두 번의 예기치 못한 추락 사건 뒤에 운항 정지가 되어버렸습니다. 이 사건은 코로나 팬데믹으로 가뜩이나 어려운 항공산업을 더 어렵게 만드는 상황으로 그 위기감이 최고조로 높아졌는데요. 다행히 최근에 운항 재개로 어느 정도 국면 전환에 있어 그 시작점이 아닐까 저는 개인적으로 전망을 해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항공산업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지, 왜 관심을 가져야 하는지 항공 및 여행 산업에 대한 중단기적 전망을 해보겠습니다. 백신 접종률이 전 세계적으로 올라가면서 우리는 이제 코로나를 완벽하게 극복할 수는 없겠지만 이제 코로나와 함께 해야 하는 시대로 국면 전환될 것이고, 이에 따라 곧 여행업과 항공산업 또는 이러한 전방 산업들이 원상태로 정상화로 복귀될 것이 얼마 안 남은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이런 전방 산업에 대한 회복은 당연히 그동안 투자되지 못했던 항공기 수요 증가를 충분히 불러올 것이라는 산업 전반에 대한 전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 한 예로 이 그림은 올해 7월까지 미국 내의 여행객 추이를 나타내는 그래프인데요. 그 점차 여행자 수가 늘어나고 있음을 단박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행객 수의 증가는 당연히 여행업과 항공업에 영향을 줄 것이고, 이는 곧 항공기 수요를 불러일으켜 항공기 제작하는 제작업체에도 굉장히 좋은 긍정적 영향을 줄 것입니다. 실제 그 보잉 737 맥스를 제조하는 미국의 보잉사죠. 이런 항공기 수요 전망에 따라 자체적으로 항공기 제작에 대한 실질적인 계획을 세워 물량을 늘려나갈 것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위드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면 가장 수혜를 입을 여행 산업의 회복 기대는 항공산업과 함께 항공기 제조 업체에게 그대로 그 수혜가 전달될 것이고, 결국 항공기 제조업체의 기체 부품을 납품하는 여러 기체 제조업체 쪽도 마찬가지로 성장의 모멘텀을 그대로 맞이할 것입니다. 보잉 737 맥스의 꼬리 부분 섹션 48이라고 일컬어지는 후방 동체를
만들어서 납품하는 기업이 국내에 있다고 합니다. 국내에 비행기 동체 일부를 만들어 세계적 항공기 제조업체에 납품을 하여 매출을 올리고 있는 아스트라는 기업에 대한 종목 분석으로 오늘 영상 한번 담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기업의 간략한 개요를 살펴보기 전에 저는 개인적으로 세계 유명한 항공기 제작사의 동체 부품이 국내 기업에서 만들어져 납품이 된다는 사실에 굉장히 놀라웠습니다. 우리가 흔히 저가 항공사를 통해 국내 제주도나 부산 등을 여행할 때 흔하게 탑승하는 비행기 일부 동체가 국내 기업에 의해 만들어지고 있다는 사실이 무척 경이롭기까지 하였는데요. 그럼 어떤 기업이 그렇게 우리들을 흥분시키고 있는지 그 기업에 대한 소개를 하겠습니다. 이 회사의 설립 배경부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90년대 후반이죠. 당시 재계 서열 1, 2, 3위였던 삼성, 대우, 현대 모두 항공산업에 진출한 상태였는데요.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정말 무식하게 사업을 확장하던 시대가 아닐 수 없습니다. 현대 우주항공은 서산 공장을 준공해서 보잉 717-200의 이 주익 날개 부품 일부를 담당하였고, 대우중공업은 공군 기본 훈련기를 기술 개발하였고요. 그리고 삼성항공은 F-16 전투기를 들여와 KF-16 전투기 생산에 기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97년도에 IMF를 겪으면서 그 IMF 외압을 받은 정부는 항공산업을 과잉 투자로 지목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세 그룹사의 항공사업 부분을 모두 다 떼어와서 정부에서 기업을 하나 만드는데 이게 바로 한국항공우주 카이가 되겠습니다. 여기 카이에서 보잉의 항공기 부품을 납품을 하고 있었는데요. 바로 비행기 뼈대 부분인 이제 스트링거라는 동체 부품이었습니다. 그 아스트는 바로 이 스트링거라는 부품을 카이에서 그때 이제 그 생산 총괄이었던 김희원 대표가 이 사업을 별도로 끌고 가지고 나와 2001년 4월 회사를 설립하게 됩니다. 물론 회사를 설립하기 전에 이제 보잉과 사전에 협의를 충분히 하고 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고 이제 생각이 드는데요. 이 스트링거로 사업을 시작해서 비행기 중간중간 칸막이 역할을 하는 벌크 헤드로 사업 영역을 확장해 나가면서 사업 성공의 발판을 마련하게 됩니다. 아스트는 그 에어로스페이스 테크놀로지 오브 코리아의 약자라고 하는데요. 2014년에 코스닥 상장을 하게 되고 15년에는 보잉과 부품 공급 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그 737 맥스 후방 동체인 섹션 48을 100기 만들어 납품을 하게 되고요. 같은 해 완제기 제조업체 세계 3위인 그 브라질 항공기 제조사인 그 엠브라에어의 티어 1 공급사 트라이엄프와 부품 공급 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재밌는 것이 2016년에 이 엠브라에어의 주력 기종 EJ2 항공기 부품을 납품하는 사업권을 가지고 있는 티어 1 공급업체 그 트라이엄프와 기술 이전 독점적 지위 및 권리 향수 계약을 1,300억에 체결을 하게 됩니다. 참고로 현재 아스트의 자본금은 128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 그림에서 보이는 이 항공기가 바로 엠브라에어에서 만드는 대표적인 항공기, 바로 EJ2 모델입니다. 이 비행기는 약 70에서 130명의 승객이 탑승하는 항공기로 운항 대수가 2016년 2,700대에서 2036년 6,710대로 연평균 약 5%씩 증가할 것으로 이제 전망이 되고 있는데요. 이러한 중형 비행기가 점차 시장의 수요에 맞물려 공급될 때 부품 독점 공급 권리를 가지고 있는 아스트 입장에서는 굉장히 높은 성장세를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조심스럽게 한번 전망을 해봅니다. 특히 EJ2 비행기의 부품을 공급하는 티어 1 업체인 트라이엄프로부터 중앙 동체인 그 퓨셀러지를 공급하는 사업 양수도 계약을 체결해서 완제기 제조업체 3위인 엠브라에어의 티어 1의 어떤 부품 업체로서의 그 지위가 상승을 하게 됩니다. 그 또한 EJ2에 들어가는 그 퓨셀러지, 그다음에 러더, 그리고 이제 엘리베이터 각종 부품 매출이 2041년까지 약 2조 5,710억이 발생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고요.
이 외에도 제작에 필요한 각종 치공구 등 기타 수익으로 7,850만 불 정도의 매출 증가가 예상이 된다고 관계자가 그 IR북에 자세히 설명을 해 놓고 있습니다. 이 그림은 그 아스트가 가지고 있는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서 그 앞으로 이제2에 들어가는 주요 부품들에 대한 매출 추정치를 막대 그룹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보시면 굉장히 큰 성장의 흐름을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올해 2021년 5월에는 그 아스트의 주력 매출을 담당하고 있는 보잉 그 737 이 섹션 48 후방 동체 부품 누적 생산이 500기를 맞이하는 뜻깊은 날을 기념하기도 했습니다. 이 섹션 48이라는 명칭은 그 보잉에서만 통용되는 이름인데요. 그 항공기를 전면부터 번호를 매겨 항공기 머리, 이 머리부터 꼬리 방향으로 41, 43, 44, 46, 47 그리고 제일 마지막 후면 동체인 48로 이렇게 나뉘어져 있다고 합니다. 그 섹션 48은 항공기 그 고도와 방향을 조정하는 꼬리 날개가 장착되는 그 후방 동체의 그 핵심 부위이기 때문에 그 항공기 생산에서 그 날개를 제외하고 가장 조립하기 어려운 부분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인기 기종인 737 맥스가 작년에 인도네시아 여객기 추락에 연이어 그 이디오피아 여객기도 추락해서 승객 전원 사망을 하는 불상사가 생겼죠. 그리고 결국에는 이제 운항이 중단이 됩니다. 이런 주력 매출처의 주력 기종 운항 중단에 대한 이런 다른 피해는 고스란히 부품을 납품하는 아스트에게도 여지없이 큰 시련으로 왔고 주가에 한치의 지연 없이 반영이 되었습니다. 과거 5년간의 주가의 흐름을 보면요, 이제 작년에 코로나 여파로 어려운 상황에서 그 737 맥스 운항 중단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상황을 더욱 더 악화시켜 결국 주가를 2,500원까지 하락하는 결과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다행히 백신 접종률이 높아지고 그 위드 코로나로의 분위기 대반전과 함께 이제 737 맥스의 운항 재개가 가시화되면서 주가는 점진적으로 회복을 하는 것 같지만 여전히 고점 대비 크게 하락한 상황입니다. 단연간 이 회사의 매출과 이익 추이를 살펴보겠는데요. 그 2019년까지 꾸준하게 좋은 매출 증가세와 이익 증가세가 있었지만 2020년 작년에 코로나와 함께 이제 737 맥스 여객기 추락으로 인한 운항 정지 조치로 인해 이런 부정적인 영향으로 매출과 이익이 급감하였습니다. 거의 회사가 흔들릴 지경이었던 것 같아요. 이 회사는 크게 보잉 737 맥스의 후미 동체와 그 아까 말한 엠브라이어의 그 이제2에 들어가는 그 중앙 동체, 그 퓨셀러지의 매출 비중이 굉장히 이제 높은 것을 알 수가 이제 있는데요. 그 2020년 보시면 보잉 737 맥스 섹션 48에 대한 매출이 전혀 일어나고 있지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올 2021년부터 이제 위드 코로나와 함께 737 맥스 운항 재개로 인해 어느 정도 이제 기대감으로 전해와 같은 매출 수준으로 좀 회복할 것이 전망이 되고 있지만 이익 측면에서는 여전히 적자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회사는 737 맥스 비행기의 그 인도 대수와 비례해서 매출 증가가 이어져 왔습니다. 19년, 20년 코로나와 함께 주력 납품처인 보잉의 주력 항공기 737 맥스의 추락 사고로 이제 매출과 이익이 급감해서 회사가 이제 결국 자회사 지분을 처분하는 일까지 벌어질 정도로 현금 흐름에 굉장히 큰 어려움이 있었고 경영이 악화되었습니다. 또 다른 의미로 매출과 이익 회복에 대한 확신이 전제된다면은 이런 어떤 부정적인 것을 좀 다른 의미로 해석이 가능할 텐데 이게 어떤 매출과 이익 회복에 대한 확신이 전제된다면 지금의 주가는 오히려 매수에 있어서는 더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저는 해봅니다. 이 그림은 회색의 어떤 보잉의 주가와 파란색으로 나타난 아스트의 이제 주가 흐름을 같이 비교를 해 놓았는데 당연한 이야기겠지만 앞서 이야기한 대로 보잉의 737 그 맥스 인도 대수와 함께 보잉과 아스트의 주가가 서로 이제 연동을 밀접하게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는데요. 점진적으로 지금
저점 대비 주가가 좀 상승하려는 그런 국면으로 조금 이해가 되고 있습니다. 이 회사의 주요 판매 제품을 보시면 크게 이제 항공기 동체와 부품으로 나뉘어집니다. 항공기 동체는 737에 들어가는 후미 동체 섹션 48이 있고, 그 최근 반기 보고서 기준 18%의 매출 점유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 EZ 엠브라에어의 EZ2에 들어가는 중앙 동체 퓨셀러지는 매출의 30%를 기록하면서 점차적으로 그 트라이엄프에서 EZ2에 공급해오던 양수 계약 덕분에 사업이 점점 더 매출과 이익의 폭을 이 EZ2 부품 퓨셀러지를 통해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 기업을 투자함에 있어서 굉장히 어떤 중요한 투자 포인트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이 그림은 보잉 737 맥스가 올해 7월까지의 월별 비행기 인도 대수를 그래프로 나타내는데요. 그 점차 비행기가 이 대수가 출고 대수가 증가함을 이제 알 수가 있겠고, 이것은 곧 바로 아스트의 매출 증가와도 그 궤적을 같이 할 것으로 내다봐도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반기 보고서에 나오는 아스트 수주 잔고 현황입니다. 이 부분 보시면 총 수주 잔고가 약 29억 달러인데요. 그 항공기 제조 산업 쪽, 특히 이제 부품 사업은 계약 공시가 별도로 이제 나오질 않고, 그 납품하는 부품의 이제 기종이 그 비행기 수명이 닿을 때까지를 계약 종료 기간으로 이제 산정해서 계산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이렇게 큰 의미는 없어 보이고요. 이제 거시적인 그 사업 성장의 방향만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회사의 재무적 안정성을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반기 보고서 21년 반기 보고서 기준 시가총액 1,858억, 19년 작년 매출 545억, 영업적자 191억, 손실 377억으로 현재 PBR 1.23배 정도 되고 퍼 산출은 안 됩니다. 적자 때문에. 그 유동 부채와 유동 자산이 거의 비슷하고요. 그리고 재고 자산을 빼면은 가지고 있는 유동 자산만으로 유동 부채를 막을 수가 없는 지금 당좌 비율이 되겠습니다. 부채도 190%가 넘는 비교적 높은 편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종목 투자를 위해 기회와 위험 요인으로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신 접종률은 침체된 항공산업을 다시 일으킬 것이고, 이로 인한 항공기 수요는 항공기 부품사들이 그 수혜를 볼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인기 있는 보잉 737 맥스의 후면 동체를 납품하는 아스트는 더욱더 좋은 흐름으로 반전할 기회가 되고, 그 트라이엄프를 통한 엠브라에어의 티어 1의 지위는 앞으로 매출과 이익의 폭을 굉장히 증가시키고 가속시킬 것이라 저는 전망을 해봅니다. 반대로 2019년부터 이어져온 적자 상태는 그 내년 후반기 정도까지 가야 어느 정도 좀 흑자 전환될 것으로 좀 저는 예상을 해보고요. 그 항공산업의 특징인지는 확신할 수 없지만 이제 부채 비율이 다소 높은 편입니다. 재무적 안정성에 있어서 문제가 될 것 같아 보이지는 않지만 다른 산업의 다른 기업들과 이제 비교해 보면 아주 좋은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코로나와 이제 737 맥스의 운항 재개는 여전히 불확실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과 미국의 대립은 정치적 상황까지 고려가 되기 때문에 항공기 수요가 가장 많은 국가 중 하나인 중국에서 737 맥스의 운항 재개에 대한 결과가 여전히 이제 불확실성으로 좀 남을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이러한 부분이 이 기업 투자에 있어 조금 관심 있게 봐야 될 어떤 우려의 부분이 아닐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구독자 여러분, 오늘 영상 어떻게 보셨습니까? 하늘을 나는 비행기, 그리고 그 비행기 안에서 즐기는 특별한 서비스와 함께 여행에 대한 설레임, 사람이라면 늘 추구하는 즐거움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기본적 인간의 욕망이 억눌린 채 삶을 2년 동안 살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은 코로나 이후에 여행을 계획한다면 어디로 가시겠습니까? 제가 준비한 종목 분석 영상 투자에 도움이 되셨다면 DK 인베스트 채널이 성장할 수 있도록 멤버십 가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따뜻한 후원이 여러분들의 주식 투자를 더욱더 견고히 하는데 기여할 것입니다. 저는 다음번 영상으로 찾아뵐 것을 약속드리며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